사회적 책임연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장동 위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그리고 그 의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수사에서 핵심 근거로 쓰였던 정영학 녹취록 중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달리 기록됐다고 지적하면서 황당한 증거 조작 사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일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사 방향에 맞춰 내용을 비틀어 야권 인사를 겨냥한 기소 근거로 쓴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제가 된 녹취는 2013년 8월 30일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남욱 변호사의 발언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윗 어르신들이 네가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검찰은 이 윗 어르신들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정진상 실장, 유동규 본부장 같은 이른바 성남시 수뇌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위례신도시 사업자 내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핵심 정황으로 내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처음 검찰에 제출했던 원본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청취불능이라고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7일 재판에서 실제 음성을 다시 틀어봤더니 남욱 변호사가 윗 어르신들이 아니라 위례신도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증인석에서 전체 표현은 위례신도시, 네가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앞뒤 맥락도 전부 위례신도시 얘기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속기본에는 특정 윗선을 떠올리게 하는 윗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원래 음성과 당사자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 내용은 위례신도시라는 구체적인 사업 이름이었습니다. 한 단어 차이인데 대화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내부 논의가 윗선과의 유착을 암시하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수사를 총괄했던 어미준 전 부장검사는 여러 명의 속기사에게 녹취를 맡겼고 음성 파일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고의 조작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속기 과정을 어떻게 거쳤느냐가 아니라 왜 처음에는 청취불능이라고 했던 부분이 나중에 공소 유지용 녹취록에서는 윗 어르신들로 해석됐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실제 음성과 증언으로 내용이 뒤집힌 뒤에도 그 표현을 검찰이 오랫동안 핵심 정황처럼 사용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 정치 관련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 별건 수사,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번복 때문에 무죄나 공소기각이 내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까지 함께 보시면 고의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만으로 의혹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방향에 맞추려고 애매한 부분에 윗 어르신 같은 단어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가 힘든 대목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논란은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 수사를 둘러싼 문제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현금봉투 사건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의 녹음과 진술에 의존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구속기소가 이뤄졌지만 항소심 법원은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성과 정치자금법 적용 오류를 이유로 전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별건 수사와 이중 기소까지 이어졌지만 제3자 뇌물 혐의는 결국 공소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국내외 여러 분석에서는 이런 현상의 배경을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한 곳에 집중돼 있고 거기에 정치적 동기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짚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상황을 두고 검찰 조직 내부의 파벌 싸움과 정치 개입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사법 시스템이 권력층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윗 어르신들로 바뀐 정영학 녹취록은 이런 구조 속에서 수사 방향에 맞춰 증거를 해석하고 편집하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국회와 정부에서는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전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도입,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 같은 방안입니다. 공통된 문제의식은
권한이 큰 만큼 그만큼 책임도 분명하게 묻자는 것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했을 때 형사 책임까지 물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만약 조작되거나 왜곡된 녹취록을 알면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해 사람을 기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런 조항이 바로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판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헌법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보게 하자는 장치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처럼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뒤집힌 사건에서 당사자가 헌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재판 투명성 강화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소수 엘리트가 밀실에서 사건을 나눠 맡아 증거와 법리를 독점적으로 해석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더 다양한 시각과 인력이 판결에 관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증거나 해석이 들어왔을 때 내부에서라도 견제와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보수 야당과 일부 법원, 검찰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합니다. 사실상 사심제를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사, 기소, 재판 권한이 한 축에 모여 있는 구조에서는 잘못된 증거 하나, 왜곡된 녹취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과 정치, 나아가 사회 전체를 뒤흔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책임연대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흔들자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을 일방적으로 흔들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이 어떻게, 어떤 경위로, 윗